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8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과연 총선을 앞둔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선 판세 한동훈이냐 한동훈이 아니냐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해죠. 연말에 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국적인 신년 인사에 참석하면서 강폭 행보를 해왔고, 가는 곳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발언을 통해서 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고하게 떠받치는 모습입니다. 확연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질질질 끌려다녔던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씩 이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따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갤럽이 지난 발표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33에서 32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연초가 됐지만 정부 업무 보고지만 별다른 주목을 못 받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입니다.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만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더불어민주당 야권은 또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은 33에서 31로 내려간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36입니다. 36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국민공천을 이야기하고 뭔가 혁신적인 모습, 물론 원칙과 상식에 의원들도 탈당을 하는 상당히 숨가쁜 상황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동정 여론 또 이낙연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튀어나가니까 이것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결집을 생각하면 또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내려갔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그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36%로 유지되는 반면에 민주당은 34에서 33으로 또 1%포인트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도 별달리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되고 또 민주당과는 오차 범위 내이지만 한국 갤럽 기준으로 앞서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그 효과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컨벤션 효과. 그리고 그동안 될까 말까? 실제로 출마할까? 미심쩍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천 개항을 해 내가 나갈게요. 내가 나가서 돌덩이 치워버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돌덩이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서 돌덩이 치워버릴게요. 내가 그 지역 나갈게요. 아직 공천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가서 인천 계양을 이야기하고, 또 마포에 가서는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가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야기하고, 아니 이게 무슨 내부 분란 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목소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총선입니다. 이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의 운명,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 전략상,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가장 하락한다기보다 가장 지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인천입니다. 자, 근데 인천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에 인천 계양을 해, 또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로 얼룩진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 또 서울시장 선거에 지방선거에 나오기 전에 자신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그 지역구를 대선에서 패배한 당에 패배한 대선 후보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홀라당 넘겨준 게 송영길 전 대표예요. 바로 이 지역에 성남시장을 했던 사람이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지역구를 받아서 접수를 해버린 거죠. 자,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럼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 지역이 말 그대로 명룡대전 미니 대선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한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천, 경기 지역에도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결집될 수 있는,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결집되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는 인물전입니다. 자, 인물전인데 바로 신년 인사회가 있었던 마포,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득표를 했었던 정청래죠. 자,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지금 또 마포 갑을 다 민주당입니다. 여기에서 자, 운동권 8.6 운동권 청산하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광주 출신의 김경률 비대위원도 출마한다. 아니, 기존에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경쟁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 경기, 인천 한판 붙자, 뜨자 말 그대로 이게 한동훈 효과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낮은 대통령 지지율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던 상황인데 이제는 전세가 달라졌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들어서는 당내에 뭐 공천도 그렇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의도 문법에서는 못 봤던 5천만의 문법을 이야기했다. 과감한 혁신들을 뭐 끌고 와요.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천도 더 가감해야 돼요. 더 가감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가장 난감해지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 자, 총선 구도는 야권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 자, 이 효과가 얼마나 커질지, 실제로 커질지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배초도사 배 소장님, 여론고수 시즌2 잘 보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 활약했던
홍영림 전 기자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됐죠. 네. 제가 무슨 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여론고수 시즌2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